네, 시장이 멈출지언정 저희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탄력 받아서 오늘도 힘차게 뛰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위원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어떤 이야기 나눌지 저는 미리 듣고 왔는데 네. 이 임재범의 고해 노래를 틀고 싶을 정도였어요. 네. 이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어찌해야 될지 정말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방송에 좀 즐거운 소식만 해야 되는데요. 한 2주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현대자동차 연중 최저치, 그러니까요. 지난번도 자꾸 삼성전자 하게 되네요. 얘기했고 했는데요. 이거 지금 3대 그룹입니다. 다음에는 또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요. 네 번째 그룹은 SK는 잘 나가고 있으니까 냅둬야 되겠고요. 일단 오늘로서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LG전자는요, 지금 뭐 연중 최저치인데요. 네. 2012년 7월 이후 최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만도 무려 어저께까지요 8.6%가 내려갔고요. LG 디스플레이는요, 작년 6월 이후 최저가입니다. 올해 들어서 엄청 많이 빠졌어요. 네. 무려 올해 들어서만도 16% 이상 빠지면서요. 두 주식 모두 연중 최저치까지 내려가는 정말 답답한 모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밀리는지도 궁금해요. 거의 뭐 차트가 땅에다 고개를 박을 것 같이 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크게 보면 이제 뭐랄까요, 그 경쟁의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백색가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백색가전은 요즘은 이제 세탁기도 화려하고 그 에어컨 이런 거 시뻘건 거 많이 나오는데요. 네네. 그래도 백색가전이라고 하면 일반 가전제품을 전통적으로 이제 백색가전이라는 얘기하는데요. 네. 전방사는 경쟁이 워낙 심해졌다는 겁니다. 백색가전은 중국이죠. 네. 그리고 스마트폰은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위에는 삼성, 애플 그리고 수많은 아래 것들이었는데 예전에 중국 업체만 쫓아올라니까 네. 그런 게 힘들어졌겠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 삼성이네 해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중국이 말이죠. 국가적으로 대규모의 투자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은 요즘 또 잘 나가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메이크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이 이런 딱 요인이 직접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뭐 LG 디스플레이 경쟁사가 설비 투자를 늘린다 이런 네. 소식들이 계속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수치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정말로 줄고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로 줄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중국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하이얼이라는 회사 네, 아시잖아요. 하이얼. 우리나라 하이얼하면 예전에 몇 년 전에 뭐 냉장고 들어왔다 잘 안 되고 뭐 TV 샀다가 욕하는 사람 저도 봤는데요. 네. 지금 하이얼이라는 회사 자체는요. 전체 백색가전 전체 시장의 점유율 9.17%로요. 10%를? 당당히 네. 전 세계 1위입니다. 출처를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유로 모니터의 2013년 통계 기준이 되겠고요. 네. 세탁기 1위입니다. 19%. 냉장고 16% 1위. 와인 냉장고 15% 1위거든요. 이야. 에어컨은 아직 뭐 LG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 점유율이 9.7%가 되겠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재작년 대비 매출이 10% 늘어났고요. 물론 이렇게 많이 좋아졌던 네. 것은 그동안 중국이 가전 하향이라 그래갖고요. 가전제품 살 때 뭐 보조금 줬는데 이제 그건 끝났는데 문제는 도시화 뭐 엄청 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화 되면 없는 것도 막 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겠고요. 스마트폰 보면 더욱더 뭐 답답하죠. 주위에 보시면 스마트폰이요? 네. LG 요새 G4 얘기 많이 하지만 별로 쓰시는 분 별로 못 봤거든요, 솔직히요. 그것도 하나 차트 표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네. 중국 뭐 전 세계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 얘기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중국, 중국에서? 일본 이건 많이 보여드렸는데 애플이 62%. 60%라면서 점유율 1등 가고 있고 샤오미 13%, 42%, 화웨이 11.4% 이렇게 나왔는데요. 문제는요. LG가 오. 없어요. 그게 답이죠, 지금. 중국에서 뭔가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 전 세계 어디나 지는 게임 아닙니까? 지금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밖에 일단 뭐 가전 쪽에서도 하이얼 등한테 엄청나게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중국에서 판매량은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습니다. 사실 LG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점유율도 줄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 전 저희가 악재로 삼성전자 이야기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중국 업체들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뭐 하이얼, 하웨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대접을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치고 올라왔구나.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경쟁사구나 이런다니까. 그러니까요. 하이얼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쉽게 해서 하이마트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아주 브랜드 없는 거 인터넷에서 사고 뭐 네. AS도 안 된다는 얘기 하는데요. 좀 답답합니다. 그걸 자꾸 한국에서만 보니까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 뭐 캐나다 이런 데 가서 큰 매장 가면은요. 하이얼 제품이 엄청 널려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인식이 많이 다른 거 같아요. 네. 특히 북경 올림픽에 메인 스폰서 한 다음에 브랜드 인지도가 세계적으로 늘어났고요. 특히 NBA라든가요, 이런 데 메인 스폰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이얼 하면 발음이 하이얼 하니까
H 들어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이얼. 네. 이게 약간 우리는 미국 아니까 브랜드. 중국 사람이라는 네. 거죠.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소비자한테 물어봤더니 한 20-30%는 중국인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너 중국인 거 숨기냐 그랬더니 숨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이얼 자기네는 측에서요. 네,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고 질문하면 부인한 적이 없다는 걸 딱 공식 입장입니다. 그만큼 중국 사람의 이미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회사 이름 자체가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소니 브랜드는 우리는 나이 드시면 다 소니가 일본 건지 일본입니다. 알지만 네. 우리가 젊은 초등학생 보면 소니가 어디 나라 건지 모르고 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미국에 조사해봤더니 한 5년 전 한번 봤는데요. 네. 미국 국민의 60% 사람은요 미국 건 줄 압니다, 소니를요. 아하. 근데 이게 이런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 현대도 HYUNDAI를 쓰거든요. 네. 근데 현대가 발음이 어렵습니다, 미국 사람은요. 그래서 처음에 뭐 가끔 요즘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발음 자체를 썬데이, 먼데이, 투데이, 현대이로 발음시키는 사람이 많아요. 현대이, 네. 이게 보면 한국의 이미지, 동양의 이미지를 없애고 그냥 미국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는 건데 하이얼이란 이름 자체가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한테는 중국 이미지가 잘 안 드는 거예요. 그 아하. 발음 자체가. 그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여 있고요. 특히 하이얼은 삼성이나 LG가 했던 성장률에 정확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전 세계 유명 스포츠팀, 미스 아하. 축구팀, 야구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일 유명한 게 아이스하키고요. 네. 그리고 어디입니까? 그 이태리 같은 경우는 축구, 이태리는 또 배구에 유명하거든요. 네. 배구팀, 그리고 럭비, 호주에서 가면 럭비 이런 데 스폰서를 많이 하는 거고요. 영화나 TV의 PPL인데요. 네. 주가를 한번 보여주면 정말 위에 터져. 게 하이얼인 거죠? 하이얼은 참고로 홍콩에 상장돼 있습니다. 네. 하이얼은 2년 동안 쭉 올라갔다가 요즘 좀 쉬고 있어요. 1년 대비는 오른 게 없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보면요. LG전자는 꾸준하게 떨어졌죠. 아이고야, 꾸준하게 답답하네요. 떨어지고 네. 꾸준하게 올라가는 회사 이 두 개가 딱 차이가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LG전자,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증권사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뭐 중립 의견인지 네. 목표가를 하향한다던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L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한 8대2 정도로요. 매수 의견이 일단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목만 적어놨는데 하나대투나 KDB는 뭐 계절적 성수기다, 바닥 죽기가 필요한 사람 얘기죠. TV는 하반기 기대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냥 조금만 더 지켜보자. 조금 기다리다 2년 걸렸거든요. 아주 기다리자는 얘기인데요. 상대적으로 IBK나 투자는 하나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재평가 기대 접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의견을 갖고 네.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목표 주가 77,950원에 46%의 상승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그럼 LG디스플레이는요? 네, LG 디스플레이도 또 말씀드리면 LG 디스플레이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다만 LG 디스플레이 약간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립 의견조차 없습니다. 대신 KDB 한국이요. 아쉽지만 당분간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다. 뭐 하고 잠재울 모멘텀 필요하다. 근데 결론은 매수 의견. 매수. 결론은 여전히 LG 디스플레이도 4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이다. 네, 그렇다면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은 다소 엇갈림도 보이고 있고요. 비교적 좀 아쉽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고 계시는 탑픽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LG전자는 디스플레이 약간 다르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LG전자는 개인적으로 보면 기술적 대응에는 별로 없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아하. 많이 떨어졌기 또 올라가겠지만 네. 뭐 올라가면 또 한두 달 훅 올라가거든요. 그때 계속 더 가겠냐는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탑픽은 1등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1등 주식이 뭔데요? 하이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아니, 근데 네. 보면 이건 홍콩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후광투랑 상관없이 이미 살 수 있었는데요. 보면 어떤 분들은 후광투 저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사냐 그러잖아요. 이거 오른 게 없습니다. 지금 1년째요. 그러니까 하이얼 같은 거가 저는 탑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LG 디스플레이 약간 의견은 약간 저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기 투자자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지금 주식이 물려있다 하면 그냥 갖고 계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애플워치나 이런 거에서 웨어러블 기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 분야에서 1위거든요, 독보적으로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퀄컴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DSMC라고 이제 TSMC라고 반도체 회사 있어요, 중국에. 그 3대 회사를 지금 애플 관련주로 많이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는 건데 주가는 오르지 몰랐죠.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한번 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2년 동안 LG전자, LG디스플레이 때문에 마음 졸이신 분들 상당수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 해봤고요. 이항영 위원님의 탑픽 종목은 백색가전 부분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하이얼,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이 종목 골라주셨고요. 국내에서는 LG디스플레이, 다만 장기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관심 가져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이항영 위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승 출발한 증시가 코스피는 소폭 약세로 또 돌아섰습니다. 외국인들이 중국 모멘텀으로 오늘 A주의 MSCI 지수 보류, 오늘부터 좀 사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웬걸요?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네요. 이런 궁금증들과 함께 단기 전략 살펴봅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 파워 인터뷰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A주의 MSCI 이머징 마켓 편입 유보 이 소식이 오늘 아침에 이제 들려왔는데요. 우리 시장은 일단 호재로 받아들일 텐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이후의 흐름들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호재였다가 약발이 좀 안 먹히네요, 시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단기적인 수급 부분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악재가 해소됐다, 디스카운트 요인이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신흥국 지수 편입이 불발되면서 단기적으로 중국으로 쏠렸던 자금은 여타 신흥국, 아시아 신흥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A주 ETF로는 자금 유출되다가 5월 한 달 동안에만 10억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MSCI 지수, 신흥국 지수 편입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실패함으로써 이런 자금들을, 그러니까 중국 증시로 글로벌 유동성이 쏠림 현상은 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좀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또 결국은 MSCI의 뭐 정기 편입이 아니더라도 요건이 되거나 뭐 선강통 이런 거 이후에 언제라도 다시 편입할 수 있다, 이런 그 뉘앙스를 줬다고 하네요. 그러면 계속 또 좀 악재로서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뭐 그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A주 편입 여부는 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장, 그러니까 결정되는 순간 편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만약에 오늘 결정되었다면은 내년 6월에나 편입이 되면서 자금 이동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편입된다 하더라도 내년 6월에나 실질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심리 그리고 수급 불안은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재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오늘 순매도이고요. 500억 매도이고 선물도 팔고 있으니까 꽤 적지 않게 매도를 하고 있다. 뭐 어제 그제까지 이제 사흘째 지금 매도세이거든요. 외국인들은 그럼 이제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일은 또 이제 옵션 만기라고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이번 주 흐름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아마 내일까지는 뭐 옵션 만기, 쿼드러플 리칭데이의 영향권에서 등락을 보이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도 외국인 선물 매도가 대거 출회되면서 프로그램 매물 압력으로 인한 외국인 현물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로 다가온 쿼드러플 리칭데이까지는 이런 매물 압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롤오버, 그러니까 6월 선물을 9월로 이렇게 롤오버 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수월치 않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많이 샀던 선물 그런 매수 규모를 좀 줄여나가려는 욕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내일까지는 외국인 수급 부담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그 쿼드러플 리칭데이를 지나면서 선물 매매의 영향력은 좀 더 완화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현물 매수세가 재차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수급, 그러니까 투신권의 매도세도 잦아들면서 시장 흐름은 좀 더 우호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흐름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의 외국인들 매도는 이제 중국 A주와 연관시키기보다는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둔 어떤 전략, 며칠간의 어떤 매도 포지션, 이런 걸로 이해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번 주 내일을 좀 지나고 나서 금요일이나 다음 초반에 외국인들 움직임을 보고 중국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또 옵션 선물 동시 만기되면서 금융통화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금리 동결 쪽이 우세하지만 혹시라도 메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금 내릴 수도 있을까? 기준금리 전망 좀 해주세요. 일단 대신증권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보자면 경기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는 수출 부진이 매달 더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금리 인하는 수출주, 그러니까 수출 부진을 타개하려는 그런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코멘트가 나온다면은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그리고 수출에 대한 포인트가 맞춰지는 이주열 한은총재의 코멘트가 있을 경우에는 그동안 부진했고 코스피 약세를 주도했던 수출주들의 분위기 반전 가능성 그리고 코스피 반등을 주도하는 흐름을 기대합니다. 환율 흐름을 보면은 원달러 환율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엔화 대비 유로화 대비 달러화는 강세를 이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내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수출주는 더욱 부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은 이런 수출주에 대한 시각 변화가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금리 동결이 결정된다면은 시장에는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지표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내수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여러 매체라든지 그리고 정부의 코멘트에서도 경기 회복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말과도 달라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금리 인하, 금리 동결 여부에 따라서 시장은 좀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신 쪽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꽤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계세요. 사실 물론 이제 이번 이제 메르스 여파 때문에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번은 동결 쪽의 의견이 많고요. 한 7월이나 이렇게 한 차례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그런데 사실은 뭐 한 번 더 내릴 거라면 7월, 8월보다는 사실 지금 시장이 잘 예측하고 있지 않을 때 내리는 것이 정책 효과는 훨씬 더 클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증시 출발했네요. 중국 오늘은 좀 약세로 출발한 것 같죠. 중국 상해 지수가 1.2% 하락해서 5,049에 출발을 했군요. 5,000선 넘어서 기세가 좋은데 오늘은 1%니까 제법 좀 조정. 네, 중국은 또 우리 입장에서는 MSCI 그 이머징 마켓 포함 안 된 게 호재이지만 중국 시장에서 봤을 때는 또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 영향도 뭐 조금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내부적인 흐름을 보면요. 어쨌든 코스피는 계속 지지부진하고 대형주 대표주들은 뭐 신저가를 계속 기록하면서 시총에도 변화가 많고 약세인데 코스닥 쪽에 뭐 바이오 제약주들이 강세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까? 또 15일 날 가격 제한폭 확대가 되면 특별히 소형주 쪽에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들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최근 보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뭐 메르스 테마주라든지 그런 주식들이 형성이 되면서 중소형 그리고 제약주들이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 프로그램, 그러니까 쿼드러플 유칭대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코스피는 그리고 대형주는 약세를 보이는 데 반해서 중소형주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쿼드러플 유칭대 이후 매물 부담이 완화되고 그리고 바로 다가오죠. 15일 그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될 경우에는 중소형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한풀 꺾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가 상승을 하는 흐름은 나타나겠지만 이렇게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제한폭 확대가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면은 시장에 우호적인 것은 맞습니다. 거래량이 늘고 그리고 변동성도 더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가격 제한폭이 2배로 뛰고요. 그리고 최근 코스닥 상승 흐름에 있어서는 신용잔고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수급의 악순환고리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상승하는 과정에서 신용잔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5일,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단기적으로 이제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단기적으로 올랐던 건 변동성이 좀 있다고 하면요. 시장이 좀 이제 안정화 그림으로 간다는 기조하에 어떤 종목군이 나 보입니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6월이 지나면서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시즌에 좋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용 감소 효과가 뚜렷했던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화학, 건설 업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 유가가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그 스프레드, 그러니까 제품 가격과 원자재 가격 간의 스프레드가 유지되면서 아마 2분기 실적 시즌은 또 한번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또한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동안 실적에 쇼크를 주었던 영업활동 외의 비용들이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실적을 기대치를 충족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통위에서의 금리 결정에 따라서 수출주의 변화 가능성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주도가 아니라 달러 강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엔화라든지 유로화보다는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은 국내 모멘텀, 국내 정책 모멘텀이 다시 부각될 수 있고 6월 말 7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정돼 있는 하반기 경제 방향 정책 발표도 수출 부진을 타개하려는 목표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수출주들에 대한 투자 시각이 변하면서 반등 시도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 건설과 같이 비용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실적 개선세가 기대되는 업종들을 한 축으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수출주 같은 경우는 내일 금통위의 금리 결정을 보고 한번 대응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단기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변수가 많은 주간이죠. 내일까지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증권에서 하반기 장세에 대한 그림도 그리셔서 자료를 내셨습니다. 네. 하반기 장세 자료 내신 것 좀 얘기해 주세요. 하반기는 3분기, 그러니까 8월까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4월부터,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점, 미국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는 때부터는 좀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까지는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고 8월 이후부터는 차익 실현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8월까지 상승 흐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 모멘텀 그리고 비용 감소 효과로 인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시장을 상승을 이끌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하드웨어, 화학, 건설 업종이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환 민감도가 가장 높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유가 민감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아직까지 실적 개선세가 나타난 업종은 몇몇 개에 불과하지만 2분기 실적 시즌을 계기로 그동안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4분기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것보다는 그동안 좀 이례적인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그런 시작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금융시장에 좀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불확실성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좀 이제 변수들이 많고요. 하나씩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마켓파워 인터뷰 대신증권 이경민 의원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하반기 그림도 그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